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수상에 지금 이제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데 뭐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특별히 흠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정말 특별한 것도 있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정말 무난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는 걸 인정은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세상에서 극찬을 받으면 상을 뭐 몇 190개 노미네이트 뭐 이렇게 받을 만한 건가라는 의문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요? 영화라는 장르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왜일까? 평론가들한테는 미나리도 그렇게 어떤 생각하셨어요. 미나리도 사실은 평범했다. 그러니까 상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상을 그렇게까지 많이 받을 영화인가라는 의문은 사실 그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더 파더도 기가 레터에서만 다뤘지만 지금 노미네이트된 지금 요번 연도에랑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되는 요 경쟁작들을 보면 약간 주제가 조금 굉장히 현실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극한 리얼리즘을 표현한 영화들이 지금 극찬을 받고 상을 쓸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공통점이 약간 노인? 진짜 현실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뭐 요런 거에 대한 고찰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이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을 만한 영화였나라는 이제 의문.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같이 한번 생각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다른 네. 경쟁작들은 네. 모르겠지만 미나리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이걸 봤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약간 리얼리즘 이런 영화를 뭔가 담백하게 풀어낸 거를 뭐 좋아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담백했어요 이 영화가. 담백하셨다. 이 영화가 담백하셨다. 슴슴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크게 되게 낭만화하거나 뭔가 되게 미나리도 그런 평이 많았잖아요. 극대화해서 표현하지 않고 영화화 한다 하면은 되게 스펙타클하고 뭔가 이런 것 없이 담백하고 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카메라를 그냥 세워둔 그냥 그런 느낌의 연기와 연출과 그리고 그런 자연을 담아낸 풍경 뭐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많이 이제 찾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게 영화 보는 동안에 그 노매드의 삶을 체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몰입을 하면서 본 걸 보면은 이 영화는 진짜 그래도 잘 만든 영화지 않을까. 뭐 제가 좋아하는 진짜 오락적인 영화적인 재밌는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그 영화에 흡수돼서 이제 내가 그들의 삶을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면에서는 네. 저는 조금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뭔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에서 이제 많이 공감이 되지 않았지만 공감이 크게 됐던 부분은 나의 공간이라는 점이었거든요. 항상 이제 언니 오빠들이 차를 사면 거기에서 뭔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 몰랐다가 요번에 이제 차를 갖게 되고 운전을 하면서 그 차를 타면 피곤해서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편안해서 운전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공간감이 드라이버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가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나의 공간이 필요하고 뭔가 그게 주는 안정감이 있고 근데 약간 영화를 보면서 내가 공감이 되는 어떤 부분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노매드랜드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만 공감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공감할 부분을 내가 찾아서 하면 재밌어지는 약간 그런 영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게 영화가 과연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일까라는 사실은 그런 거를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영화 보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진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을 굉장히 보여줬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내 건 다 끝난 거. 그 뭐 풍광도 보여주고 현실적인 노매드랜드의 삶도 보여주고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도 보여주고 이런 걸 잘 보여줬는데 최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얼리티하긴 한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인 그거는 의도적으로 조금 배제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진짜 노매드한 삶을 사는 저런 노숙인들 내 삶이 과연 저렇게 그러니까 영화적처럼 낭만적으로만 삶을 살 것인가. 분명히 그렇지 않은 삶이 있을 텐데 너무 이제 약간 이제 정말 와 이거는 뭐 힘들긴 하겠지만
그냥 되게 풍광을 좋은 곳들 다니면서 좀 자연스럽게 사는 노매드의 삶 중에 어떤 상위 1% 같은 모습을 좀 너무 그냥 다 평범한 저 노매드랜드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일반화해서 물론 영화니까 정말 더 처절하고 힘든 삶을 보여주지 않는 게 맞긴 하겠죠. 네, 근데 충분히 저는- 처절하고 힘들어 보이던데. 맞아요. 왜냐면 네. 주유소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녹초에서 막 쫓겨나야 되고 두려움도 있고 네. 그 추운데 맞아. 그 떠는 것도 있고 추운데 굳이 들어가서 자도 되는데 사실 그 고집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자겠다. 오히려 그래서 진짜 이불 두세 개 피고. 편한 거보다 그 처절한 거에 오히려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지 맞아요.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거보다 더 힘든 노매드가 원래 아닐까라는 저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것 너무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좋아 보인다. 어떤 그러니까 정도로 지금 다니는 곳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거기 보면은 좋은 너무 풍경만 있고. 좋은 풍경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주유소 같은 그런 것들이 일상이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너무 이거는 그냥 잠깐 그렇게 그러니까 씻고 먹고 자고 되게 힘들다고 얘기한 게 그런 화장실 한번 사용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런 사실 뭐 기름값의 압박이라던가 일도 끊임없이 해야 저런 차나 이게 삶이 유지가 되고 또 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됐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어디든지 밤이고 어디고. 근데 여자 혼자서 그냥 차를 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데 뭐 이상한 사람 거기 술 취한 사람이 하나 나오긴 하는데 그 젊은 친구도 그냥 노매드랜드에서 술이 취했을 뿐 그냥 좋은 청년 그냥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뭔가 이렇게 그냥 의미를 찾아서 떠나는 어떤 자유로운 영혼 같은 이미지의 어떤 굉장히 미화된 사람들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약간 불황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불황자 약간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은 강탈도 불황자가 하고 그렇죠. 막 차 밤에 막 누가 총으로 막 쿵쿵쿵쿵 하고 아무도 자고 있으면 그리고 막 진짜 아니 끝까지 가시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보았던 그런 엄청 그런 인적 없는 삶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막 고장도 저기서는 되게 쉽게 고장 났지만 진짜 거기 말하잖아요. 너가 사막에서 차를 갖고 오는데 지금 스페어 타이어 하나 없이 다녀?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짜 몇 시간 동안 가도 주유소나 뭐 정비소 하나 없이 그런 사막 같은 데를 지나다니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뭐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보는데 미국인이 얘기하는 자기 나라의 어떤 실상 그래서 뭐 한국인들은 여기 오면은 어디 가서 살지 마세요 뭐 어디 가지 마세요 하는 거를 리얼리티로 보여주는 어떤 콘텐츠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도시조차도 너무 삭막하고 진짜 위험한 어떤 곳인데 저렇게 불황자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불황자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떤 그런 떠돌이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또 사실 동네마다도 한국도 동네마다 텃세가 있고 동네마다 이런 문화가 다른데 이제 외부인이 그렇게 쉴 새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어딜 가도 환영받고 어딜 가도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약간은 이제 뭐 현실적이긴 하지만 조금 영화적이니까 미화해서 보여주는 조금 게 아닐까. 낭만적으로 그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약간 들 수가 그런 있죠.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이게 그게 잘 좋다가 아니라. 저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되게 신선한 지점이기도 하고 미덕인 것이 홈리스를 다룬 게 아니라 하우스리스를 다룬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냥 홈리스의 삶 되게 이제 조피디가 얘기했던 막 극한의 상황의 위험 뭐 완전히 진짜 뭔가 삶의 목적성을 잃고 방향을 잃고 그냥 길거리에서 이제 지내시는 홈리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하우스리스 그다음에 집을 이제 차에서 이제 보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집중했고 그 이야기를 정말 현실성 있게 표현해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삶을 영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 굉장히 많은 가산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구현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화라고 평가받는 데는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지만 조금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뭐 영화가 심장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그려줄수록 좀 세련됐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 있어서도 좀 그런 관점을 조금 더 한 발짝만 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정서는 그들의 삶을 조금 응원하기 위함이겠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조금 낭만적으로 좀 많이 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지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언니 집에 찾아갔는데 그 언니 집에 찾아갔는데 노마드 삶을 선택했다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 펀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가 굉장히 지지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그냥 그 노마드의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로 좀 정리되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있고 또 결국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노마드를 선택한 거지 내가 이쪽으로 몰린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내 안에 여러 가지 그걸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환경들 데이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언니의 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다라는 거에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한 설정들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조금 노마드의 삶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영화가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이해는 하는데 저는 거기 약간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한 약간 펀이 네. 자부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환천작 왜일까요? 왜 그랬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부심 그 왜 선택을? 아저씨 네. 집에 갔는데 아저씨의 그 밴을 보고 바퀴 터진 걸 보고 네. 니 이제는 맞아요. 이제 관리 안 안주하고 하나. 있다. 뭐 이 새끼 관리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비소에 갔을 때도 요 돈이면은 저거 팔아라 하는데 아니다 이거 내 팔 수 없다 이거는 네. 이 내 삶이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집이죠. 봐서는 진짜 이 노매드의 삶이 이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진짜 조금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것도 자부심을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생활을 쭉 해오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저버리면은 자기 존재 부정되니까. 이 그쵸. 부정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아집처럼 네. 그쵸. 남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맞아. 그런 느낌을 받아서 거기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마트에서 우연히 옛날 이웃을 만났는데 뭐 홈리스예요 아줌마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러니까 그 뭐냐 건물 그냥 그러니까 어떤 홈리스 나는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 하우스리스다. 그렇게 약간 그것도 지금 말씀해준 것처럼 뭔가 발끈하는 포인트들 같은 거죠. 그렇게 그쵸. 정당화하고 그리고 그 누나 언니네 집에서도 그 집을 파는 그 부동산 아, 이야기할 아, 때 부동산 이야기할 때도 약간 발끈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뭔가 해보자고 했던 삶이 마치 힘들어서 마치 실패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이 보일까봐라도 더 이유를 악물고 더 멀리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떤 뭔가 펀의 모습이지 않은가. 이게 약간 네. 그 힘듦을 잃으려고 시작한 노매드인데 이 자기 방어를 약간 무소유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뭐 그런 것 또한 이렇게 잘 표현해놔서. 그렇죠. 영화적으로 캐릭터를 굉장히 잘 표현해놨는데.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제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철학, 내 삶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가 잘못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저 스스로 이렇게 채찍질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냐면 항상 게으르고 싶은 본능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당위 안에서 그냥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는 너무 이제 게으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근데 사회 안에서 그냥 하고 누리고 싶은 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노력들을 인위적으로 많이 하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와 있는데 누가 나의 이 삶을 보고 괜찮아 좀 쉬어도 돼 하는 말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저한테는 더 필요한 저 스스로한테 필요한 모습인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너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괜찮아 위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정신 차려라. 똑바로 그런 거보다 좀 본인을 책찍질하면서 좀 열심히 사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어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저 펀 자체가 자기는 편안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 그 아저씨 집에 가가지고 아저씨 아들이 낳은 아기 완전 진짜 그 영화 자체에서 제일 편안한 장면이 이제 안락 의자에 아기 안고 그 진짜 잘 정돈된 깨끗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본인 자신은 되게 불편해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불편할 만큼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 편안한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아기를 안는 게 한 번도 안 해봐갖고 무서워서 그럴까봐 빨리 오라 그러잖아요.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것도 네, 있죠. 물론 이제
가장 아기가 자고 있는 그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를 음. 안고 있는 거는 가장 안정되고 누구나 선망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마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죠. 그동안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그 노마드가 시작된 그 상처의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엠파이어가 있잖아.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거기서 남편까지 잃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살던 고향 그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직장도 다 잃는 그 경험들이 한 번에 너무 크게 다가온 거는 알겠어.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이런 상처들 때문에 나는 떠돌아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상처 다시 한번 안 겪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그런 좀만 더 그런 것들이 퍼즐을 채워가는 모습을 느끼면 과거에 또 이러면 어떨까 하라는 다시 이러면 어떻게 되나라는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하나 남겨뒀던 구심점이었던 창고에 모든 짐도 이제 다 보내버리고 그냥 완벽하게 떠도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이 그게 정말 내 주위에 어떤 이웃이나 친구가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상처 미안하지만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건데 직시하고 고통스럽고 어쩌지만 그 뭐 삶이 그런데 어떡하겠냐 이겨내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저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 떠도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얘기한 것처럼 위험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심지어 또 도와주고 싶은 주위에 이웃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힘든 길만 너무 선택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그 방법이라도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상처를 알고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선택이잖아요. 그 마지막 그 여정을 다시 떠나는 게 그거라도 찾아서 다행이다 느낌. 저도 약간 배우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그 노매드 생활을 하면서도 펀은 그 안에서도 약간의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을 찾는 모습이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뭐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물물 교환도 하고 뭐 새해 바뀔 때 자기 혼자 요리도 해먹고 맞아요. 파티도 하고 생일 하고. 파티도 하고. 근데 우리 인생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의 인생도 계속 즐거운 게 아니라 힘듦의 연속이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펀만큼의 약간의 즐거운 정도라서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이 노매드랜드 내에서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펀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영화 안에서. 지금 한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일을 하러 다닐 때가 제일 뭔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나고 오히려 그 외의 삶에 있어서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느낌이 계속 이제 그 영화상에서 쓸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렸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뭔가가 구멍이 나 있고 계속 그 나사가 빠져 있고 맞아. 이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계속 바람난 타이어처럼 돌아다니고 있구나. 맞아. 나도 그 지점에서 이렇게 괜찮아. 그냥 이렇게 지내도 돼라고 격려하는 게 되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 노마드의 삶에서 계속 허전함과 공백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주는데 영화의 몇몇 설정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런 격려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선을 그렇게 잡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 펀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자기가 외롭고 뭔가 그게 힘드니까 좀 이렇게 더 오히려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실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이 펀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먼저 혼자 있고 싶고 좀 혼자의 시간을 좀 갖고 어떤 내성적인 만약에 성향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기의 캐릭터랑 안 맞게 그냥 더 외롭지 않기 위해서 또 더 사람들하고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막 다가가고 왜냐면 그 술에 취해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바닥에서 이제 그 맥주 마시고 있는 그 친구를 사실은 펀은 자기가 혼자서 그냥 조용히 이 시간에 앉아서 그냥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고 이런 삶을 살았고 그냥 그렇게 있어도 되는데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뭔가 이렇게 말을 걸고 또 그때 우리 만났던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근데 그게 그 청년뿐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해피 뉴 이어도 아무도 그 안에서 나와 있지 않은데 혼자서 그 막 폭죽 쏘면서 머리에 붙이면서 그런 것도 하고 혼자서 막 물물교환 일부러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같은데 사실 이 영화상에서의 펀은
좀 그렇게 적극적인 캐릭터가 원래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하게 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의문을 하다 보니 그게 본인이 아직 그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과 이 현실이 계속 괴리감이 있다 보니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게 이 영화 안에서의 캐릭터를 그렇게 봐지더라고요 계속. 네. 저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저는 그런 삶을 내가 선택했고 그 안에서 찾는 즐거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선택한 삶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펀은 내가 이제 그 상처를 뭐 치유하기 위한 방법이었을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길을 가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러 그 모임에도 나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아주머니들의 그 뭐 반지를 빼지 않는 이유 뭐 그런 거 얘기했을 때도 뭔가 그런 걸 하면서 즐거움을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데이브와 뭔가의 관계가 있었지만 거기에 또 가지 않고 다시 혼자 나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진짜 딱 정반대로 본 것 같아요. PD님이랑. 왜냐면 저는 뭐 제가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펀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행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펀은 이 석고 그 공장이 가장 활황일 때 그 이웃들과 남편과 안정된 집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이제. 그건 진짜 뭔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펀이 그거를 다 앗아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큰 행복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이 떠돌아다니게 돼버린 사람이 된 게 아닐까. 근데 그래서 그거랑 그나마 비슷한 그런 네이브나 언니의 집에 가도 이게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을 계속 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데 아까 또 한천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게 필요 없어. 뭐 그게 아니야. 뭐 현실을 좀 이렇게 외면하고 새로운 걸로 자기가 원치도 않고 맞지도 않는 삶을 계속 우겨넣으면서 부정하며 살다 보니 오히려 막상 그런 삶이 자기 앞에 다시 돌아와도 그게 내가 가야 되는 게 맞나? 다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뭐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왜냐면 이제 딱 그 자기의 빈집을 다시 갔을 때 저는 뭔가 이렇게 그 그리움과 어떤 자기의 그 과거 행복을 너무 막 느끼는 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영화상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빈집이지만 본인이 설명했던 이렇게 갈리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되게 펀이란 캐릭터를 되게 입체적으로 그려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뭘 싫어하는지를 알겠고 뭘 그리워하는지를 알겠는데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라고 깨달아지 이걸 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건데 뭘 싫어하는지를 알겠어. 차에 있을 때도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집에 있어도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럼 뭐가 좋은데 했을 때 뭐가 좋은지를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예요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건 좀 의도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펀이라는 캐릭터 노마드라는 삶을 선택한 사람의 삶을 좀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영화라고 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좋은 영화라는 게 뭐 저희가 늘 뭐 정의 아닌 정의를 하지만 이게 보는 사람들이 어쨌든 빠져들어서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어쨌든 투영하고 그걸 느끼는 거를 아주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진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평을 받는데 저는 그 노매드 네. 그리고 펀 보면서 약간 길고양이 같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느꼈거든요. 진짜 어떻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야생의 생활을 조금 더 즐기면서 막 그런 것들을 보고 진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PD님이랑 대리님은 그 마지막에 펀이 선택한 그 계속 그 긴 여정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엔딩이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새드 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 뭐 저는 해피하지도 새드하지도 않은 네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뭘 그 펀이 선택하게 생각한다고 한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못 내린 채로 뭔가 결정을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새드일지 해피일지 모르겠다. 저도 동의하는 게 그 길을 가서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이렇게 그렇죠. 생활이 반복되는 거라서 그게 진짜 새든지 해피인지 결론을 내기가 저는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다 자신의 뭔가 삶과 경험을 투영해서 영화를 보게 되니까 그 상처를 내가 직접 보고
직접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정말 그러기 쉽지 않고 저도 이제 많이 그런 높낮이가 심한 사람인데 그 방법을 찾기까지 그리고 다시 마주하기까지 굉장히 외면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제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막 이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거부를 하고 있게 되고 뭔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주인공은 다시 돌아왔다는 게 뭔가 방법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방법을 계속 실천해 가면서 본인의 약간 삶을 찾아가는 약간 그렇게 보여져서 저는 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근데 부분이 나는 신기하네요. 이 펀 자체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감정의 변화가 그냥 그릇 깼을 때 한 번에 빡침 말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다고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막 그렇게 진짜 죽을 것처럼 슬프지도 않고 진짜 복잡한 감정 그걸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가지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이 이제 자기가 절제를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딱 경향성을 보이는 순간 그쵸. 되게 간파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매드는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규정해버리는 게 되니까 굉장히 그 중간에서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 중립적으로 또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독님의 약간 의도를 찾아보자면 그래도 힌트를 그러니까 계속 주죠. 근데 그마저도 중립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에 힌트를 줬다가 한 번은 저쪽에 힌트를 줬다가 뭐 예를 들어 뭐 트레일러에서 만나는 그 캠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 암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런 삶을 살면 비참한 말로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여기 할아버지가 아들 잃은 할아버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하는 삶을 살면서 그 아들에 대한 어떤 뭔가 언젠가는 만나겠지라는 그런 위안 삼으며 내가 사실은 그때도 나도 끝낼 수 있었던 삶을 이어간다라는 어떤 또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맞아요. 또 뭐 그랬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좀 중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연기도 그냥 정말 뻔히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면과도 싸우고 외부의 환경과도 싸우는 어떤 그런 중립적인 표현을 끝까지 유지한 게 오히려 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질타 시간 해보자면은 이게 앞서 본 서복과 지금 노매드랜드에서 이제 연기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연기처럼 연기를 하는 것과 실제처럼 연기를 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영화마다 감독이 주문하는 게 다른 건지 뭐 개개인의 연기 스타일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약간 서복과 노매드랜드를 비교했을 때는 장르의 문제도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공연으로 치면은 극사실주의 연기는 최대한 이 인물이 정말 존재했겠다 싶을 만큼의 자연스러운 말투와 뭔가 그런 행동과 제스처를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위키드 같은 뭔가 판타지 뮤지컬이나 약간 이런 경우에는 더 과장된 연기를 하고 뭔가 그런 거에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약간 배우 본인의 연기 스타일이 여러 가지 연기법이 있으니 거기에서 어떤 연기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그 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네. 배우는 연기가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영화 딱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게 연기다. 근데 또 이 두 가지 영화를 보니까는 같은 연기인데도 이게 실제처럼 아예 연기를 하는 것과 연기처럼 연기를 하는 것과 이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의문점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연기든 이 카메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연기라는 걸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지금 뭐 이 실제 뭐 펀이 여기서 너무 극사실주의적으로 그런 연기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잘한 연기를 한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서복이나 뭐 그런 과장된 연기 혹은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어색한 연기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연기를 한 건데 다만 연기를 저희가 보통 잘한다 못한다를 이제 관객들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이제 판단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냥 그 영화 안에서 그 영화와 설정된 캐릭터와 환경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분리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런 기준을 삼는 게 아닐까. 사실은 영화라는 그 세상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이지 않은 곳에서 그래도 있을 법하게 굉장히 잘 연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떨 때는 과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현실 극사실주의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변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그 영화에 맞춰 잘하는 그렇죠. 그런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라고 우리가 아마 이제 여기서도 뻔히 이러다가도 갑자기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뭐 어벤져스의 어떤 캐릭터로 확 갔는데 그럼 또 그 어벤져스의 캐릭터로서 그곳에서 비사실주의적인 연기라도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쵸. 그런 카멜레온 같은 변신을 하는 연기들이 잘하는 연기가 아닐까. 내가 의문점이 들었던 이유가 이제 그 여자 주인공과 한 명 빼고는 다 그 노매드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노매드들과 같이 연기를 하면서 이질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은 이 노매드들은 사실 생활을 하는 거고 이 배우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어떻게 어떤 연기를 했다고 하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뭐 황대리님이 그렇게 이제 정보를 조사를 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노매드 생활하시는 분들이 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타고난 연기자였다. 왜냐하면 그 영화 현장에 세팅이 되면은 그러니까 다큐랑 영화가 틀린 점이 뭐냐면 여기가 얼마나 또 다큐 형식으로 소규모로 숨어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한준 작가님도 알겠지만 어떤 공간에 세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촬영 세팅이 되면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는 게 오히려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 펀 같은 경우는 원래 영화 배우니까 그곳에서 노매드 연기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연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그 주문에 맞춰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은 이거를 그분들이 이렇게 잘한 거다. 그치 그게 이제 정말 티가 안 나게 둘이 둘 다 어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분들이 잘한 연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에는 이 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걸어다니는 그렇죠. 동선이라든가 이런 작은 감독의 약속들에서 지시사항들을 이행하는 것도 배우가 하고 있는 연기거든요. 그런 게 눈에 거슬리지 않게 뭐 배우들이 잘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일반인이면 엄청 연기를 잘한 게 되는 거죠. 배우가 연기를 잘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감독이 그렇게 둘 다 잘한 거죠. 감독이 그쵸? 연출을 잘했다라고 뭐 얘기할 수 둘의 있겠죠. 호흡이 잘 맞았다. 그래서 영화가 좋은 영화다고 하는 것 네네. 같다. 뭐. 노매드랜드 좋은 영화여서 또 말할 것도 풍성했지만 또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닌가 이게 또 뭐 어떤 포인트가 이렇게 호평을 받고 극찬을 받고 상을 받는지 아직은 뭐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잘 만든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환천 작가님부터 우리 마무리하면서 또 소감 한마디씩.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앞으로는 또 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오락적인 영화 네. 한번 보고 좀 재밌게 이야기 한번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노매드랜드 리뷰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했는데 이렇게 뭔가 개개인이 다 이렇게 다르게 봤다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좋은 영화인가 싶기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기가박스 리뷰가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네. 생각하고 보니까는 미나리도 우리가 걱정 많이 하다가 맞아요.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고 이것도 그런 거 보면 참 상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무언가를 같이 보고 그 뒤에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재미가 또 영화나 이야기거리 많이 나오면 좋은 영화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영화가 진지해서 우리 대화도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